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벌써 여러분들하고 네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지난주에 증거금의 개념과 포지션의 개념, 그리고 손익계산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운용 전략적인 면에서 왜 그러한 방식과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전략과의 차이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상승이라는 거, 저렇게 매수 한 개야 이거는 뭐 주식이 10주고, 그러면 83,000원짜리 400원짜리 삼성전자라면 10주니까 834만 4천 원어치를 상승 방향으로, 매도 한 계약을 갖고 있다는 것은 834만 4천 원어치를 공매도 하방 방향으로 같은 원리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습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 선물은,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매수한다거나 매도한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매수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고, 상방 포지션 빨간색 된 것처럼 할 수도 있고 파란색 하방 포지션처럼 할 수 있고. 자,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갖고 저희가 다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주식 선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사고 팔고 해가면서 매수도 했다가 매도도 했다가 두 가지를 다 할 만한 실력이라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의 뷰를 하방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주식을 또 다 정리한다든가, 상방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풀로 베팅한다든가, 이런 운용 전략상에서 순간적인 전략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보면 나중에 혼란스러워져요.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참 어렵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주식 선물만 전문으로 하지 말고 주식을 방어하는 개념으로,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 주식 선물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왜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 원래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갖고 있는 주식을 코로나 사태라든가 IMF라든가 서브프라임 때처럼 주가가 줄줄줄줄 흘러 폭락 나오는 사태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트렌드적인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 얘기입니다. 대원칙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식 선물이 주가 아니라 주식을 방어하는 개념으로, 보호해주는 개념으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괜찮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해지라고 말합니다. 해지. 해지의 목적으로만 주식 선물을 활용한다. 즉 선택적 취사를 한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두 번째로 건너가 보시면 주식 보유 플러스 주식 선물 매수.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든 셀트리온을 갖고 있든 보유 주식 수만큼, 금액만큼 주식 선물을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보유, 주식 선물 매도.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손실이든 수익이 전체 계좌는 그대로인 거죠. 자, 그러면 주식을 그냥 떨어질 것 같으면 정리했다가 올라갈 것 같으면 사는 거, 아무 차이가 없지 않느냐, 주식 선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 차이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원래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도 갖고 있는데 주식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갖고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1억 원어치 갖고 있거든. 근데 2천만 원만 있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식 선물로 1억 원어치를 똑같이 더 효과를 붙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신용이라든가 미수 효과, 지렛대 효과라고 그러죠. 주식 선물을 갖고 있는 주식에다 그럼 주식 선물을 매수를 한다.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신용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에다가 돈을 더 태우는 거죠. 방어하는 개념이. 원래 취지의 목적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오히려 더 주식 선물이 여러분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해롭게 만듭니다.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주식 투자는 누구와 동행하는 거다? 시간과 동행하는 거다. 어떻게 하면 시간이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복리의 효과처럼 흘러가게 만드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자꾸 시간과 반대로,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갔는데 다 털렸어요. 시간과 반대로 하는 거죠. 코로나 때 한번 덜커덩 종합주가지수 30% 빠지면 주식 이미 다 털렸어요. 왜? 신용 갖고 있고 미수 갖고 있고 주식 선물, 주식도 있는데 주식 선물 매수 갖고 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죠. 30%만 떨어져도 마이너스 100%니까 증거금리를 시간과 원수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잘한다.
한마디로 저한테 말해봐라. 시간과 동행하는 것을 연구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져. 주식 선물을 매수 방향으로 한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매도만 한다. 주식 선물을 매도의 방향으로만 생각한다, 활용한다는 것이 첫 번째 대명제입니다. 자, 그러면 포지션 지난주에 했던 거죠. 증거금이라는 것은 포지션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포지션 방어를 위해 필요한 현금은 영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식을 갖고 있죠. 그러면 주식 선물을 매도를 때리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증거금리율이 20%잖아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00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3,800만 원어치인데 38만 원이니까 그럼 주식을 파는 대신 주식 선물을 10계약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3,800만 원어치를 공매도를 때린 거죠. 주식 선물로.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수익률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주식이 먹어서 수익이고 선물에서는 손실이고 그만큼. 떨어질 때는 주식에서 손실이지만 선물에서 그만큼 벌어서 수익이고 전체 계좌는 손익은 불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따로 2천만 원 증거금을 3,800만 원에 4분의 1이니까 1,000만 원을 어디서 빌려와서 주식 선물을 매도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의 대명제는 뭐예요? 갖고 있는 주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해당 주식 선물을 매도하는 거잖아요. 필요시마다. 아무 때나 매도 때리는 게 아니라. 자, 그랬을 때 돈이 필요하죠. 추가로 돈을 그럼 말해서 주식을 파느냐? 아닙니다. 이 주식 3,800만 원어치 100주 중에서 30주나 20주만큼만 담보로 잡습니다. 뭐의 담보? 증거금. 그러면 1,000만 원어치에서 1,500만 원어치를 잡아줘요. 증권사에서. 여러분 HTS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못 할 수 있으니까 고객사한테 전화하면 해줍니다. 그러면 현금이 그만큼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현금은 증거금은 현금이라기보다는 증거금은 매수할 때는 사용이 안 됩니다. 돈의 가치가 없어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매도할 때만 인정해줘요. 왜? 매수했는데 주가 떨어지면 손실률이 더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매수는 모든 선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원유 선물이든지 혹은 주식 선물이든지 금 선물이든지 현물을 갖고 있는데 매수는 현금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금을 쥐고 있다든가 원유를 쥐고 있다든가 그러면 매도할 때는 현금이 필요 없어요. 증거금으로 잡았으면 그걸로 인정됩니다. 그만큼. 그래서 돈이 현금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다? 시장에서 어떠한 IMF든 서브프라임이 오더라도 나는 이 주식을 보호해야 되겠다. 따라서 매수는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그렇게 해서 서브프라임도 건너가고 코로나도 건너가고 그래서 그때마다 주식 수를 늘려서 1억 원이 5억이 됐을 때 4억이 됐을 때 그런 것을 두세 번 정도 하고 나서 지났을 때 아, 이래서 이렇게 원리가 이렇구나. 그때는 매수하는 방법도 압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주식 선물 좋은 겁니다. 매수든 매도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력이 안 됐을 때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매도 하나만 대원칙으로 삼으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난주에 했던 거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원리만 설명하는 겁니다. 37만 원이지만 38만 원 고점에 때렸다고 보고 28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100주를 갖고 있다. 100주 플러스 주식 선물 매도 10개야.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손실도 없고 수익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 아까 보셨던 38만 원에서부터 28만 원으로 셀트리온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마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식은 28만 원짜리였어요. 38만 원에서 28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38만 원일 때는 겨우 20몇 주밖에 못 삽니다. 주가가 빠졌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 100주는 그대로예요. 주식은 손실 났다고 해서 돈을 더 집어넣지 않습니다. 반면에 선물은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이 생겨요. 그 1,000만 원을 갖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000만 원을 가지면 28만 원짜리 셀트리온 주식, 떨어진 주식을 몇 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35주 살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이제 135주가 된 거죠. 반면에 주식 선물은 10계약밖에 없는 거죠. 주가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제자리 걸음이었죠. 수익도 없고 손실도 없고 떨어져도. 이번에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35주가 돈을 벌어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올라와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 35주만큼, 즉 3계약만큼 혹은 4계약만큼 주식 선물을 또 때리는 겁니다.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주가 안 올라가서 괜찮아요. 주식수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좋은 주식이니까 어느 순간에 레벨업이 되겠죠. 셀트리온이 그래서 15만 원에서 35만 원 가든 그때 늘어난 돈 3,800에서 5천, 7천 된 것이 1억도 되고 2억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실력으로 잘 사고 잘 팔고 돈 번다? 하수가 하는 힘. 삼성전자 잘 사고 잘 팔아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전략적 판단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주식수가 계속 늘려난 상태에서 그럼 떨어지면 손실 아니냐? 맞습니다. 손실입니다. 대신에 주식 선물에서 또 돈이 생겼죠. 그럼 또 어떻게 거기서 돈 빼서 또 주식을 늘리는 겁니다. 다시 38만 원 가야 원금인가요? 아니죠. 30만 원만 가도 원금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은 샀다 팔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늘릴까? 내 돈으로 늘린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했던 거를 왜 저런 대원칙, 왜 매도만 해야 되는지, 그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한쌤의 리스크 컨트롤 타워 4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스크 컨트롤 타워에 대한 이야기는 2번째 주 그리고 4번째 주 이렇게 격주로 금요일 저녁 5시에 업로드 됩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